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세자금 대출 제재로 투자를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1월 20일 날 이제 발표 나와서 이제 한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 뉴스나 부동산 뉴스는 아주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정립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또 몇 번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그냥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만 정리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1월 20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전면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파트로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전세 대출 금지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받은 후에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어떻게 제재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우리가 이제 그 공적으로 받는 그 대출이 있고요. 사적으로 받는 대출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받는 대출은 주택금융공사라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제증서가 보다 좀 싼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한 형태가 있는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트별로요. 일단 보시면, 1월 20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16일 대책에서는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제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분들 위주로 보시면 거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가주택 서울보증보험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을 하겠답니다. 이게 이제 사적이거든요. 우리말도 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사적으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행된 거는 작년 12월 16일 대책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보통 고가주택이라면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1월 20일 이후부터는요,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보증보험, SGI가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로 풀이하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요. SGI는요,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전세대출 보증 이용 시는 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가 10억 이하 차주, 그러니까 10억 이하 집을 보유한 사람한테는 4월 20일까지 유예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시가 10억 이하까지는 1월 20일에 아니라 우리가 4분기로 나누니까 유예 연장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단 15억 초과주택, 우리가 말하는 고가주택을 우리가 이제 큰 비싼 거를 15억으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시가를 제가 뺐는데요. 시가 15억 초과주택은 전면 이제 적용하면서 전세 대출을 완전히 막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너무 투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세 계보를 이용하는 것까지 다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죠. 단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입니다. 고가주택이나 고가주택하고 전셋집을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셋집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냥 고가주택이 포함이 됐는데 그럼 전셋집을 없애야 되는데, 단 여기도 집이 살고 여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요즘 다 대가구 우리 말대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는 분들이 많은데 대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있고 부모님 있고 자녀분들이 있는데 식구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 못 살고 같이 옆에 근처 같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거의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여기도 부모님 살고 여기도 뭐 자녀분이 살 수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살 수 있고. 그런 세대원 모두 실거주시 예외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거. 이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갭 투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니네들 그냥 예외로 적용해 줄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15억 이하는 1회 연장을 허용한 거고요. 고가주택과 그리고 전셋집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를 막겠다는 뜻인데 단 세대원 모두 실거주시는 예외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1월 20일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12월 16일 대책이 어떤 뜻입니까? 너무 이제 집값이 아파트 폭등을 일어나다 보니까 갭 투자나 그러니까 이런 투기 수요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기를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고가주택과 전세출 세대원 모두 실거주치는 예외 적용 그리고 15억 이하에서는 1회 연장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이게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15억 초과 아파트 정도 되면은 솔직히 전세자금 대출 전면 금지에도 큰 의미 크게 이 사람들한테 와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집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 내용에서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좀 개념이 딱 잡히면은 뉴스를 듣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 기사가 그냥 정부 흔들리겠구나, 뭐 하겠다는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념만 잡히면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번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큰 줄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제 보통,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인 겁니다. 이게 개념 차이가 있어야 돼요. 고가주택을 매입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은 보증금 전세 대출을 이제 들어갔을 때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게 이제 갭 투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1월 20일 이후 전세 대출 신청 차주에게는 전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저께 아니라 보증금 전세 대출 후 그 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한 사람은 아예 그냥 전면 차단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우리가 이번에 12월 16일 대책이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그분들을 더 제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본인 자유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출 회수 약정 체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주택자가 되겠죠. 2주택부터 그 사람도 약정 체계를 해야 됩니다. 회수하는. 아까 그 말 맞아요. 다 주택자예요. 그리고 만기시 대출 연장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바로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건 이제 좀 중요시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셋집까지 같이 살 경우, 근데 그게 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다 실거주할 경우는 이제 예외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상속인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속이라는 거는 증여 틀리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는 경우잖아요. 그 받을 때 그게 고가주택이거나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주택자가 될 때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시까지 회유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뺏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심리 대책 그 밑에 보면요. 그런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제 보증 없이 대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개인 신용 대출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 했던 게 이번 그 12월 16일 대책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면 아 무조건이구나 무조건이가 아니라 예외적도 다 있는 겁니다. 좀 이 내용에서 좀 이해는 하시겠죠. 보증금 전세 대출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아까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보증을 제한하겠다는 건 이제 공적 아까 말씀드린 주택금융공사나 도시에서 하는 그 공사나 거기 말고 서울보증보험 하는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책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연봉이 많던 연봉이 적던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시가 9억 원 이하 시가입니다. 시가 고소득자에도 공적 보증을 제한하겠답니다. 그게 좀 이자가 싸거든요. 주택 거기 금융공사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근데 시가 9억 원 초과는요. 서울보증보험까지 다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도 전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니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이게 그러니까 비고가주택 1주택이나 무주택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런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비고가예요. 근데 여기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주택이죠. 다주택입니다. 그럼 대출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무주택자예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연봉이 얼마 받던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근데 이분이 고가주택을 사겠답니다. 그것도 15억 이제 초과겠죠. 그럴 때는 대출 회수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택이 없는데 대신 금액이 이게 이제 주택을 가지면 이제 다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사면 고가주택도 이번 제한이 들어가잖아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고가주택 가지거나 다주택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더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죠. 있는 사람들은. 대신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무주택이지만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안 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가주택을 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해는 하시겠죠? 다음 볼게요. 저번에 이제 제가 그 12월 16일 대책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파트로 설명드리면서 제일 애매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고가주택 할 때 그 시세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요.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이 12억짜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금액이 더 비쌉니다. 실제로 시가로 계약을 할 때 KB 시세나 감정원 시세보다 높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이 금액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전에 했던 동영상을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자기가 받으려는 금액보다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LTV 뭐 이런 거 다 적용은 되지만 만약 이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가 시가보다 낮다고 하면은 미리 집을 계약하기 전에 매매로 사기 전에 충분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나온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매가에 대비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군데서 높은 거로 나온 거니까 꼭 상담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돈 빌리려면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예외적 조항도 있으니까 그건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게 보면은 제가 다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직장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못 팔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12월 16일 대책, 그전부터 나온 정책 중에, 대책 중에서 다 강력하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좀 알아두시면, 이거는 뭐 언제든지 다 그랬습니다. 직장을 이전하던가, 자녀 교육이던가, 뭐 부모 봉양이던가, 학교 폭력, 치료받을 때. 본인이 어쩌서 치료받으려면 떠날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지방으로 가서 공기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참 좋던데, 대신 이거는 본인이 증빙을 자료를 내야 됩니다. 자료 같은 걸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피셀이나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아직 제외. 뭐 오피셀 같은 경우는 뭐 업무용 오피셀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주택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뭐 오피셀 뭐 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누가 이제 떠벌리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피셀은 그냥 그 자체로 거품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그 동네마다 거기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제가 전에 오피셀은 무조건 투자 실패다라는 거기다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오피셀은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셀 가지고 있다가 백날 안 오는 데가 있고요. 갖고 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입주했는데 입주하자마자 뭐 몇천 오른 데도 있어요. 그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위반시. 당연히 뭐 하면 규제 위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뭐 원리금 상환 의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연체 정보도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위반한 경우는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위반한 내용까지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그렇잖아요. 위반 안 하면 위반 안 할 텐데 다들 굳이 거기까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되게 쉽죠?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전세자금 대출 이제 하는 거랑,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이 제가 말씀드린 전세자금으로 거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 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매번 이제 뭐 헤드라인 뉴스 할 때부터 12월 16일 대책도 계속 제가 설명드릴 때 계속 강조했던 거는 나라에서는 그 돈으로는 절대 투자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돈이 종잣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사가지고 더 금액을 부풀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올린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면서 조정 지역도 있고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이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난 비규제 지역으로 통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약이 뭐 강풍이죠. 그것도 제가 올린 것 중에 본인도 모르게 제가 그 경기도권에서 좀 그렇게 그 메리트가 있는 쪽이 아니었는데 청약 점수가 84점이 만점인데 70점대 후반으로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점수면요, 서울 웬만한 나중에 인기 있는데 다 당첨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꼼꼼하게 뚜벅뚜벅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본인도 관심이 많겠지만요. 이제 3재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친한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본인이 정말 내가 이런 분위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갭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갭 투자가 아닌데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내용에 들으신 것처럼 나라는 제재는 하겠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요. 다 막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더라도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전에 투자 추천 올린 것처럼 그 지역에 맞게 공부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시고 시간 투자 그리고 현장 답사 그리고 중개업자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하고 많이 들려보셔서 상담도 하시고 집 근처에 있는 중개업자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뉴스나 뭐 블로그나 어디서 보면서 뭐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사기꾼인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똑같거든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가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곡지 뽑아가지고 옆으로 제가 줄거리를 좀 읽어드린 겁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뵐게요.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